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호두까기 인형. 지은이, 에른스트 호프만. 옮기니, 박진권.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름다운 한상 이야기,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의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 소설로 더 유명한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를 배경으로 7살 난 여자아이의 마리의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로 호프만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쓴 동화지만 실상은 일상의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생명을 가진 인간과 생명이 없는 인형의 전도현상,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이기적인 생지대왕과 호두를 까주면서도 기뻐하는 이타적인 호두까기 인형의 대립적인 구도 등 판타지 소설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두까기 인형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해마다 12월 24일이 되면 공중보건 의사인 슈탈바움 씨의 아이들은 온종일 거실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거실과 맞닿아 있는 화려한 접견실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프리츠와 마리는 작은 뒷방 구석에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벌써 땅거미가 내려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웠다. 이날따라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조차 없었기에 두 아이는 진짜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프리츠는 여동생, 마리는 이제 막 7살이 되었다. 에게 이른 아침부터 문이 꼭 잠긴 2개의 거실에서 바삭거리는 소리와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하게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며 아주 은밀하게 소곤소곤 털어놓았다. 게다가 방금 전만 해도 까만 얼굴빛의 키 작은 어떤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갔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드로 셀마이어 대부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마리는 너무 기뻐서 조그만 손으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 드로 셀마이어 대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멋진 걸 만들어 오셨을 거야.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 셀마이어는 그다지 잘생기지 않은 남자였고 키는 작고 몸집이 마른 데다가 얼굴에 주름살이 많았다. 오른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커다란 검은 안대를 대고 있었고 심지어 머리카락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님은 아주 멋진 흰색 가발을 썼는데 그 가발은 유리 섬유로 만든, 다른 말로 하자면 아주 훌륭한
손재주로 만든 작품이었다. 아이들의 대부는 말하자면 대단히 정교한 남자이기도 했다. 심지어 시계 만드는 기술도 터득해서 스스로 시계까지 만들 줄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슈탈바움 시내 집에 있는 멋진 시계들 중 하나가 고장이 나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와서 유리 섬유로 만든 가발을 벗고 자신의 노란색 프로코트도 벗고서 청색 앞치마를 두르고는 뾰족한 공구들을 가지고 벽시계 속으로 쑤셔 넣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은 어린 마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 하지만 대부의 이런 행동은 시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시계는 다시 살아나 정상적으로 재미있게 윙윙 소리를 내고 제때의 시각을 알리고 째깍째깍 소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모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대부가 올 때면 언제나 가방에 아이들을 위해 뭔가 멋진 것을 가져오곤 했다.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익살스런 외모를 한 난장이를 가져왔고 때로는 뚜껑을 열면 작은 새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작은 깡통을 때로는 뭔가 다른 것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대부는 늘 예쁜 예술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일은 대부를 아주 힘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가 선물로 이 작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부모가 그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곤 했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멋진 것을 만들어 오실 거야. 라고 마리가 이제 외쳤다. 하지만 프리츠는 이번에는 그 선물이 다름 아닌 요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요새 안에서 대단히 멋진 온갖 병정들은 위아래로 행진하며 훈련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요새 안으로 쳐들어가고 싶어하는 다른 병정들이 오지만 요새 안에 있는 병정들이 용감하게 밖으로 대포를 쏠 것이고 대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가 폭발할 것이었다. 아니, 아니야. 마리가 프리츠의 말을 가로막았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나한테 예쁜 정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 그 안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는 황금빛 목걸이를 두른 아주 화려한 백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제일 예쁜 노래를 부를 거래. 그러면 키 작은 여자애가 정원에서 호숫가로 나와서 백조들을 불러 모아놓고 달콤한 마르치판으로 먹이를 준다고 했어. 백조들은 마르치판을 안 먹어. 프리츠가 거칠게 불쑥 끼어들었다. 그리고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정원 전체를 만들 수도 없어. 실제로 대부님이 만든 장난감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 우리가 받는 선물은 금방 다시 빼앗겨.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이제 아이들은 이번에는 다시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저것 추측을 했다. 마리는 매력적인 트루첸 아가씨, 마리의 큰 인형, 낡았고 언젠가 바닥에 엎어져서 얼굴에 생긴 더러운 때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 옷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호되게 꾸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레첸의 조그만 양산을 보고 기뻐하자 엄마도 미소 지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프리츠는
자기의 마구간에 힘센 젓갈색 말이 한 마리도 없고 아울러 자기의 군대에 기병대가 전혀 없으며 이 사실을 아빠가 잘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이 전시해 놓고 있는 갖가지 멋진 선물이 자기들에게 이미 사주셨던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아이들은 친애하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친근하고 경건한 어린아이 같은 눈길로 이러한 선물들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치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 같이 각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 어떤 선물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즐거움을 줄 거라고 확신했다. 맞이인 누이제가 부모님에게 받게 될 선물에 대해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는 두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들에게 항상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성자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런 사실을 어린아이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아이들이 온갖 것을 다 원하고 바라서는 안 되며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조용하고 경건하게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여 상기시켰다. 그 말을 듣고 어린 마리가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프리츠는 혼자 중얼거렸다. 난 이번에는 힘센 젓갈색 말과 경기병들을 갖고 싶어. 이제 날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프리츠와 마리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서로 나란히 몸을 바싹 붙여 웅크렸다. 두 아이들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날개 소리가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것 같았고, 아주 멀리서 나오는 음악 소리이기는 하지만 제법 멋지게 들리는 듯했다. 한 줄기 밝은 빛이 벽에 비치었다. 그때 아이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서 반짝거리는 구름을 타고서 행복한 다른 아이들에게 날아가셨다는 걸 알았다. 바로 그 순간 딸랑딸랑 딸랑딸랑하고 은방울처럼 맑은 벨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문이 열렸고 큰 거실에서 찬란한 광채가 환하게 비치자 아이들은 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놀란 듯 꼼짝도 못하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이윽고 아빠와 엄마가 문으로 들어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사랑하는 아가들아. 어서 들어와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셨는지 봐. 선물. 나는 친애하는 독자들이나 청취자가 프리치든 테오도르 또는 에른스트 아니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아름답고 다채로운 선물들로 찬란하게 꾸몄던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탁자 이미지를 진짜로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보기를 부탁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완전히 말문이 막혀 꼼짝도 않고서 서 있던 모습. 얼마 후에야 비로소 마리가 깊이 탄식하면서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라고 외치던 모습. 그리고 프리츠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몇 번씩 제주 넘기를 하여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특별히 얌전하고 믿음이 두터웠던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전나무에는 수십 개의 금빛과 은빛 사과들이 달려 있었고 꽃봉오리와 꽃잎들처럼 설탕에 절인 아몬드들과 갖가지 색상의 사탕들과 그 밖에 예쁜 모양의 과자류들이 나뭇가지마다 싹터 있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성으로 기다려야만 할 것은 분명히 어두운 나뭇가지들에 달려있는 수백 개의 조그만 양초들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기적의 나무가 스스로 안에서 빛을 밝히고 발산하면서 그 꽃과 열매를 따라고 친절하게 아이들을 초대한 일이었다. 그 나무를 빙 둘러 쌓아올린 모든 물체들이 매우 다채롭고 멋지게 반짝거렸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물건들이 거기 있었다. 정말 누가 이것을 묘사할 수 있을까? 말에는 가장 섬세한 특징을 지닌 인형들과 갖가지 깔끔하고 작은 장난감 가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여러 가지 색의 리본들로 우아하게 장식된 실크 드레스였다. 이 드레스는 어린 마리의 눈앞에 있는 하나의 받침대에 걸려 있어서 마리는 그 드레스를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마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감탄하여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그 옷을 적극적으로 관찰했다. 아, 이쁜 드레스. 아, 귀엽고도 귀여운 드레스. 그리고 저 옷을 내가 틀림없이 저 드레스를 내가 진짜로 입게 될 거야. 프리츠는 그 사이에 벌써 서너 번이나 테이블 주위를 말을 탄 자세를 취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빠르게 걸으면서 새로운 젓갈색 말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프리츠는 고삐에 괴인 채 테이블에 달려있는 그 말을 정말로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말에서 다시 내리면서 프리츠는 이 말이 사나운 야수이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그 말을 분명 붙잡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리고는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수눈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고 광택이 나는 흰색 말들을 타고 있는 새로운 경기병 중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말들도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할 정도였다. 아이들은 조금 더 침착해졌는데 때마침 가져와 펼쳐놓은 그림책들로 몰려가려고 했다. 이 아이들은 이 그림책에서 심지어 예쁜 꽃들과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진 사랑스럽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놀라운 책들을 달라고 조르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 신호로 아이들은 이제 드로 셀마이어 대부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벽 앞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까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던 우산이 순식간에 걷혔다. 그때 이 아이들이 본 것은 가지각색의 꽃들로 장식된 녹색의 잔디밭에 수많은 유리창들과 황금빛 탑들이 있는 대단히 웅장한 성이
우뚝 서 있는 광경이었다. 차인벨 음색의 음악이 몇 들리더니 문들과 창문들이 활짝 열렸다. 그러자 깃털 모자들과 아주 긴 드레스를 입은 키가 아주 작지만 기품 있는 신사들과 숙녀들이 성 안에 있는 여러 홀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완전히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앙 홀에서는 아주 많은 조그만 초들이 은색 샹들리에 가장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짧은 재킷에 스커트를 입은 아이들이 차인벨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에메랄드 빛의 외투를 입은 어떤 신사는 가끔 창을 내다보고 손짓을 하더니 마치 드로셀마이어 대부님과 똑같이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아빠의 엄지손가락보다 크지 않은 그 신사는 가끔 저 아래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 프리츠는 양팔을 테이블에 개고 아름다운 성과 그 안에서 춤추고 산책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저를 한번 이 대부님의 성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고등법원 판사는 프리츠에게 그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프리츠가 성 안에 있는 황금빛 탑을 통틀어 모은다고 해도 자신보다도 크지 않은 성으로 들어가려고 의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프리츠도 그걸 깨달았다. 얼마 후 이런 방식으로 신사들과 숙녀들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산책하고 아이들이 춤을 추고 에메랄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동일한 창문 밖을 내다보고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문 앞에 나타나자 프리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이제 위쪽 다른 문으로 나와보세요. 그건 안 돼, 귀여운 프리츠야. 고등법원 판사가 대꾸했다. 그러면 그냥 밖을 내다보는 녹색 옷을 입은 남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프리츠가 계속해서 말했다. 안 돼. 고등법원 판사가 또 다시 응답했다. 그러면 아이들을 내려 보내주셔야 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라고 프리츠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전부 다 안 돼. 기계장치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반드시 고안된 대로 실행해야만 하거든. 고등법원 판사는 짜증난 말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프리츠가 말을 길게 끄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두 다 안 돼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대부님이 저 성 안에 만들어 놓으신 아주 깨끗한 작은 조각상들이 늘 똑같은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조각상들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저 조각상들에 대해 특별히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들을 다스릴 제 경기병들을 칭찬할 거예요. 저의 경기병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움직여야 하고 뒤로 움직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집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프리츠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성탄절 테이블 앞으로 뛰어가 은색말을 탄 기병대를 이리저리 속보로 가게 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하며 마음껏 기병대를 모이게 하더니 대포를 쏘게 하였다. 마리 또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왜냐하면 마리 역시 성 안에 있는 인형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춤을 추는 모습에 고 실증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마리는
몹시 얌전하고 착했기 때문에 오빠 프리츠처럼 그것을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말했다.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이런 예술작품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당장 제가 만든 성을 다시 챙겨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다가와서 성의 내부 구조와 작은 인형들을 움직이는 놀랍고도 대단히 예술적인 톱니바퀴 장치를 보여달라고 급히 요청했다. 재판관은 전부 해체했다가 그것을 다시 조립했다. 그렇게 하면서 판사는 다시 기분이 명랑해져서 그 아이들에게 얼굴과 손과 다리 모두 금빛을 입힌 멋진 갈색 피부의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 몇 개를 더 선물했다. 그 인형들은 전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생강과자처럼 달콤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겨서 프리츠와 마리는 인형을 받아들자 몹시 기뻤다. 맏딸 루이제는 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선물로 받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 하지만 마리는 자신도 드레스를 입어보라는 말을 듣자 자기는 차라리 그 드레스를 좀 더 구경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리에게 이 특권이 기꺼이 허락되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